나 진짜 아슬아슬할 뻔했다. 이거 경찰서 갖다 주고 와라, 파출소에. 잡힐 뻔했네.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치면 나 운이 좋아.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평론가 자리했습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타다라는 택시 서비스가 논란인데 이 타다 서비스를 운영하는 이재웅 대표와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난데없이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구 주장이 더 설득력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최종국 금융위원장, 이재웅 대표한테 무례하다 이 발언이 이게 어떻게 나온 거예요? 네, 이게 뭐 직접적으로 이 택시 혁신 사업과 관련 없는 청년 일자리 관련 이제 행사를 마치고 기자들과 이야기하는 가운데 이재용 대표가 어떤 이야기를 했었냐면요, 이 택시 기사의 분신이 있었습니다. 네. 타다에 반대하는 집회가 바로 여의도에서 있었죠. 네. 지난주에. 택시 기사분들은 네. 특히 개인 택시 모시는 분들은 타다 때문에 지금 굉장히 위기감을 느끼고 있거든요. 위기감을 네. 느끼고 타다가 불법 콜택시 서비스다라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불법인데 왜 허용하느냐, 지금 법적으로 막아야 네. 되지 않느냐. 네. 그런데 이제 또 묘하게 법망을 피해가는 방법을 이 타다는 찾고 있습니다. 타다 입장에서는 타다가 그렇게 1000대 정도의 차량으로 어떻게 택시 업계를 위협할 수 있겠는가, 오히려 상생 방안을 찾자라고 이제 오래 제안해 왔지만 네. 지금 택시 업계는 반대를 하는 상황인데 네. 어쨌든 기사 분신 이후에 이재용 대표가 네. 죽음을 이익에 이용하지 말라, 이런 네. SNS 글을 올린 거예요. 죽음을 네. 정치화하고 죽음을 이익을 위해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위원장이, 네. 무례하다. 그렇죠. 어찌 근데 보면은 금융위원장은 사실 이건 IT 업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잖아요. IT 업계가 직접적인 상관은 네. 없죠. 크게 보면 이제 거시경제를 뭐 책임지고 있는 정책적인 역할은 맡고 있습니다만 직접 벤처기업가와 부딪힐 일은 없습니다. 네. 오히려 그 전 올해 2월에 이재용 대표는 네.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어찌 보면 설전을 이미 펼쳤어요. 네. 여기에 제가 보기에는 이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관료이지 않습니까? 네. 어찌 보면 민과 관의 격돌인데 택시기사, 전통산업을 놓고 혁신을 추진하는 벤처기업가와 그리고 전통산업도 보호해야 하고 혁신산업도 좀 밀어야 하는 네. 중간에 끼어있는 관료의 답답함이 토로되면서 네. 이러한 설전이 벌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타다 때문에 택시기사와 척을 지고 있는, 갈등을 빚고 있는 이재용 대표가 그 택시기사의 분신과 관련해서 죽음을 정치화하고 이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랬더니 네.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그런 발언은 무례하다. 무례하고 이기적이다. 네, 거기까지 알겠습니다. 네. 이재용 대표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전에 저 다음 카카오, 다음 했던 사람. 그렇죠. 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다운 커뮤니케이션을 설립한 사람이고요. 네. 2000년 이후에는 대표에서 물러나서 대주주에 있다가 네.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이 됐죠. 네. 그때는 이제 지분을 굉장히 적게 갖고 있었다고 해요. 이후에 지금 그 차량 공유 서비스인 소카를 설립해서 소카 대표로 네. 있고요. 지금 타다는 소카의 자회사인 VCNC에서 만든 그런 차량 승차 공유 서비스입니다. 어르신들은 지금 소카 나오고 타다 나오고 네. 이러면 헷갈리실 사실 젊은 거예요. 사람들은 지금 매일같이 이용하는 서비스인데. 그렇죠. 네. 이재용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아무래도 택시업계와 갈등을 빚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또 최근에 2월 달에는 이미 택시업계로부터 이런 여객 자동차법에 의해서 위반했다라는 혐의로 지금 이미 고발을 당한 네. 상태이고요. 지금 네. 택시업계에 대해서 우리는 이 타다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합법적이다. 네. 오히려 합법이라는 그런 회신도 받았다. 네. 서울시로부터 뭐 이런 이야기도 하면서 이제 왜 이 혁신 산업에 대해서 이제 좀 택시업계 측에서 제대로 이해를 못 해준다. 네. 좀 이런 불만을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또 정부에 대한 어떤 아쉬움도 토로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네. 갈등을 어떤 조정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계속 정부와 이제 또 이제 갈등을 빚게 된 네. 거죠. 그래서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무례하다라는 발언이 나오니까 IT 업계를 대표하는 젊은 기업인들이 또 잇따라서 어떤 반응 보였는지 볼까요? 먼저 당사자인 이재용 대표가 정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분 또 왜 이러냐, 출마하려냐 이렇게.
어찌됐건 새겨 듣겠습니다 하면서 아주 직격탄을 날렸고요. 이찬진 대표는 한글과 한글과 컴퓨터 만들었던, 창업자였죠. 지금은 이제 포티스 다른 회사를 또 경영하고 있는데 이 부총리님을 비판하면 상당히 무례하고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거군요. 이렇게 해서 지금 어찌 보면 민관 싸움이 벌어졌는데 네. 이 민이라고 하는 벤처기업인들이 이제 뭉친 건데 지금 홍남기 부총리와 이재용 대표가 설전을 벌이니까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나서서 네. 어찌 보면 야단치는 격 아니냐라고 이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또 혹시 출마하시려나 그 밑에 또 다른 인물이 뭐 어디에 출마한다는 설도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네. 제가 보기에는 서로 좀 끝간데 없는 정치권도 요즘에 막말 공방으로 치닫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네. 어쩌면 민관 사이에서 이렇게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사실은 내용을 보면요. 네. 오늘 사회적 협약이 나왔습니다. 상생 협약이 네.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업계 간에 나왔는데 타다도 이 플랫폼에 대한 공유 제안을 이미 하고 있어요. 타다는 택시업계와 척지겠다는 게 아니라 손잡을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는데 네. 어찌 보면은 좀 혁신의 속도가 늦으니까 정부에 답답하고 혁신 기업 쪽은 네. 또 전통 산업들은 이게 두려우니까 혁신이 또 이 정부에 이걸 좀 막아달라고 네. 호소하고 지금 정부는 그 중간에 끼어 있고 이런 네. 상황에서 이 감정의 골이 너무 깊어지는 발언들은 자제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알겠습니다. 생각합니다. 네. 그 전에 2월에 사실은 이재용 대표가 홍남기 경제부총리한테도 강하게 비판을 하죠. 맞습니다. 어느 시대 부총리인지 모르겠다.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제 똑같은 얘기인데요. 이 정부에서는 택시업계도 보호해야 된다라는 관점을 견지하면서 혁신 산업을 포기하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면 여기 또 제3의 공격이 하나 들어오는데 이 민주평화당의 김경진 의원이 상당히 택시 산업을 지금 옹호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SNS에 올린 글을 보면 타다는 명백히 불법적인 콜택시 서비스다. 네. 구속돼야 할 인물이 지금 정부의 이 막말 쓴소리를 하는데 네. 왜 내버려 두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심 사심을 혁신 쪽에 두고 있으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 아니냐. 정부는 사실은 혁신도 밀어야 하고요. 네. 택시기사가 택시 불이익이 분- 있다면 또 보호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재래식 업종의 택시 기사분들도 보호해야 되고. 네, 그러니까 중간에서 이제 속도 조절, 완급 조절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 혁신 기업 쪽은 사실은 홍남기 부총리에 네. 대해서 상당히 2월달에 강하게 어느 시대 부총리냐, 네. 시대가 앞으로 가고 있는데 왜 우리 혁신 산업을 안 밀어주느냐, 네. 규제 혁파가 너무 늦다, 또 이런 이제 불만을 토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근데 이런 최종국 금융위원장이 이거 한 말인데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데 그 합의를 아직 이뤄내지 못했다고 해서 경제정책의 책임자를 향해 이게 이제 홍남기 부총리 네. 편을 좀 들어주는 것 같아요. 혁신 의지 부족 운운하는 비난을 멈추지 않고 있다는데 이게 맞는지 왜냐하면 지금 어찌됐건 택시업계의 양보도 얻어내야 되고 네. 이재용 대표 같은 혁신 기업들의 양보도 얻어내야 한단 말이죠. 맞습니다. 관료들은 저런 장관이나 금융위원장들은 이 협의를 이끌어내는 당사자란 말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자꾸 이재용 대표한테 제가 볼 때는 해당 기업에게 해당 기업이 무슨 독점 큰 자본가도 아니고 네. 불법이라고 명확하게 나온 것도 아니고 타다는 지금 서울시가 이미 허가를 내줬단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럼 협조를 구해야 되는데 무례하다는 식으로 네. 왜 이런 식으로 나오느냐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사실 도움을 요청해야 할 상황인데 네. 적절하지 않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그것도 맞는데 네. 이제 그 말씀도 지금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부의 입장, 뭐 이 경제부총리나 혹은 뭐 최종구 위원장은 직접 당사자는 아니지만 네. 중간에 끼어 있는 입장이 답답할 수 있다고 제가 좀 옹호를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택시 기사분이 분신을 했어요. 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를 들면 타다를 타보면 주로 젊은층, 여성층을 필두로 해서 타다 서비스가 좀 비싸지만 굉장히 좋다라는 호평이 있어요. 네. 그럼 택시기사분들은 제가 오늘 아침에도 KBS 앞에서 목격을 했는데 택시 4대가 서 있는데 타다가 와서 승객을 싣고 갑니다. 네. 그럼 그걸 현장에서 보는 택시기사들은 우리의 지금 소비자, 승객이 뺏기고 있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타다 쪽의 설명은 서울에서 불과 2%, 그리고 전국으로 보면 1%도 안 되는 타다가 네. 어떻게 택시업계를 이렇게 밥그릇을 뺏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그 타다들을 목도하는 타다가 눈에 많이 띕니다. 이러한 택시기사분들은 지금 또 굉장히 분노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불법 콜택시 영업을 왜 허용하느냐라는 반발하면서 분신까지 하는 상황이 되다 보니까 이재용 대표도 물론 답답했겠습니다만 결국은 택시업계에다가 직접 또 화살을 돌리긴 어렵잖아요. 네. 그러니까 어찌 보면 택시업계는 택시업계대로 혁신 벤처는 벤처대로 중간에 관료에게 우리를 좀 더 옹호해주고 밀어줘야 되는 것 아니냐라는 호소를 하고 있다 보니 네. 제가 보기엔 경제부총리가 굉장히 높아 보이는 직책이어도
지금 이 상황에선 중간에 딱 끼어 있는 입장입니다. 어느 쪽 편도 들어주기는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다. 그래서 오늘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네. 택시 4대 조합과 카카오 모빌리티도 지난해 연초까지만 해도 똑같은 저항에 직면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생 협약을 타결해 내거든요. 그러니까 머리를 맞대고 네. 3자가 택시 측과 이 타다 측과 그리고 관측이 한 테이블에 앉아야 돼요. 그래야 소통을 통해서 문제를 네. 풀 수 있습니다. 설전 가지고는 감정의 골만 깊어집니다. 합의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근데 정부의 장관급 인사가 그 합의안의 당사자에게 무례하다 이러면 합의가 되겠습니까? 근데 여기에 사실은 또 직접 당사자가 한 명 또 있죠.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계시죠. 예, 제가 보기에는 정치인 출신이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에서 네.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카카오 모빌리티와 택시 업계의 지난해 말까지만 해도 안 풀릴 것 같았던 오늘 이루어진 협약은 네. 김현미 장관이 또 열심히 주도를 했거든요. 네. 국토교통부에서. 아마 저는 이뤄낼 수 있다고 보는데 그때와 다른 건 뭐냐면 카카오 카풀 서비스를 낸 모빌리티는 상당히 발언을 자제했습니다. 근데 이재용 대표의 답답함은 저는 충분히 네. 이해가 돼요. 사업가인데 사업을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투자가 들어가고 지금 돈이 묶이고 이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답답은 한데 네.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언행에 있어서는 정중함을 서로 유지해줘야 한다는 말씀 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관료들이 여전히 권위적이지 않나 그런 생각을 측면도 지울 있죠. 수가 없습니다. 최종구 위원장이 그런 지적을 의식해서인지 조금 수위를 낮췄는데 잠깐 볼까요? 오늘 나온 건가요? 네. 네. 혁신의 승자들이 패자를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 이 정도 수위로 했었어야죠. 네. 혁신의 승자들이 그러니까 이재용 대표나 이런 IT의 새 승자들이 새로운 기업들이 패자를 이끌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들이나 이런 재래식 업종에 있는 분들이 이끌고 함께 걸을 수 있길 바란다. 이 정도 수위였어야 되는 거 아닌가. 네. 그리고 자, 이재용 대표도 여기에 맞춰서 지금 나오는 대로 네. 톤 조절을 했습니다. 좀 수위 수위를 조절. 낮췄군요. 네네. 네. 저런 이야기들을 면대면하고 하면 참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카카오 카풀 서비스가 있고요. 사회적 대타협 이끌었던 그죠? 네, 그거는 이제 아침 저녁으로 한 번인가요? 네. 한 번 가능하죠? 네. 그 내가 내 차 몰고 출퇴근 나와서 시간에만 한 택시 번. 영업할 수 있는 거죠? 택시 맞습니다. 자격증 없어도. 네. 이건 사회적 대타협이 됐고 아직 이 타다 서비스 이재용 대표와 네. 이건 지금 뭐 여전히 답이 없고 이런 상황인 그렇죠. 거죠? 뭐 네. 서로 고발하고 네. 지금 이재용 대표가 고발 당한 상황이고 이재용 대표도 뭐 여기에 물러서지 않겠다 이렇게 강경 대응이기 때문에 네. 지금까지는 아직 막 이렇게 눈에 보이는 해법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까 앞서 말씀하신 대로 네. 좀 더 이제 좀 합의를 해나간다면 아까 오늘 나온 내용 우리 잠깐 읽었지만은 최종구 네. 금융위원장이나 아니면 그 얘기를 바로 뒤인 이재용 속가 대표의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같아요. 그래요. 혁신을 네, 오늘 나온 나아가는데 입장을 보면 네, 오늘 당연히 나온 같아요. 두 사람의 네. 이야기가 같습니다. 네. 그렇다면 결국에는 방향은 같은데 다만 이 무게줄을 어느 쪽으로 조금 더 두느냐 이 차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현명하게 방법을 좀 마련한다면 지금 상황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네. 마찬가지로 카카오처럼 카풀에처럼 되지 않을까라고 네. 기대를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최영일 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함께하고 있습니다.